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이거창 사망 내부 혼란 분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전 총리가 심장마비로 지난달 상하이에서 숨졌습니다만 이 전 총리는 수용을 하던 중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이 내렸으며 시신은 베이징으로 운구돼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 전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파벌 싸움에서 밀려서 금년 3월 퇴임했습니다. 1989년 6월 천안문 민주화운동이 호여방 전 총서기의 추도식이 계기가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개혁 의지가 강했던 호여방 전 서기 추모 열기가 반정부 시위로 번졌고 무력 진압과 연사태가 벌어지자 큰 후폭풍이 일어난 바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천안문 민주화운동의 계기가 됐던 호여방 전 서기의 사인도 이 전 총리와 같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하지만 이거창 전 중국 총리 관련 소식이 지금 혼돈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중국 당국은 포털에서 사망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 검색어에서 돌연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공산당 고위 간부는 최고 수준의 의료 보건 대우를 받기 때문에 지난 60년간 건강 공정의 대우에 힘입어 지도층 인사의 평균 연령이 88세에 이를 정도입니다. 중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확실히 오래 산 것을 알 수 있는 바 모택동은 83살, 주덕이 90살, 왕진이 85세, 등소평 92세, 강택민 96세 등에 이어 총리인 주을래 78세, 화국봉 86세, 이붕 90세 등 장수하였고 주용기는 95세, 원자바오는 81살을 살았는데 이 거창만 68살로 사망하여 무의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위생건강위에서 공개한 중국인 평균 수명이 78세인데 68세로 세상을 떠난 것은 아무리 봐도 이상한 노릇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위층 인사에 대한 응급조치 과정 중 어느 날 몇 시에 사망하였는지를 당이 판단 결정하는 체제입니다. 이 거창 사망이 지난 10월 27일 8시간 후에야 부고를 알린 것은 어떤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고위층 간의 사연에 관련 의견이 취합이 안 되어 늦어진 것이 아니냐 분분합니다. 2013년 7월 4일 북경에서 로켓군 부사령관 오국화가 사망하였는데 3주가 지나 부고를 알렸으니 그의 부패 문제보다는 정변이나 기밀 누설 등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해외 뉴스에서는 이거창 사망을 우울증이 돌발적인 심장병을 유발했고 암살, 코로나 등의 하나로도 보고 있습니다. 개혁을 바랐으나 개혁은 이미 실종되었고 중공당 내에서 가짜 데이터를 실하여 유국 인민의 원수입을 공개하였음에도 당은 여전히 가짜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정계를 떠났으나 오히려 생각하지도 못했던 공사주의 청년단이 소멸을 할 위기에 처해지고 그가 북경 대학에서 강의했다는 바람도 또 가족과의 행복한 말년도 이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거창은 상해에서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연금 당했다는 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중국 대표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 50개에서 이 전 총리 사망 소식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이 전 총리의 부고가 실시간 검색의 1, 2위를 차지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중국 웨이보 통신에서는 지난달 말 이거창 동지 영종, 이거창 동지 부고가 각각 검색어 순위 1위와 2위로 이거창 동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태그는 22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총리의 윤종기를 보낸 아리성 허베시의 추저우시 일대에는 사망 일주간 그를 추모하는 중국인들의 행렬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 전 총리가 살았던 집 앞에 국가를 놓으며 그를 추모하는 눈물 흘리는 영상들도 소셜
미디어에 잇따라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 전 총리 생가에 헌화하려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생가가 있는 공식루 85 골목에는 추모 행렬이 200m 넘게 이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추모 카드에는 양쯔강과 황하는 거꾸로 흘 수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 등 이 전 총리의 생전 발언이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통신은 허페이의 조화가 동나서 외지에서 배송할 정도로 추모 열기가 높았지만은 현지 언론들은 이런 내용을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신은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X 트위터에는 중국의 여러 대학이 이 전 총리를 추모하는 학생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학생들이 자체적인 애도 행사를 조작하는 것을 학교가 원하지 않는다며 30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소란이 있었다고 말한 시민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나온 불필요한 소란은 천안문 시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천안문 시위를 34년이 흐른 지금도 1989년 춘하게 정치 풍파라고 지칭합니다. 프랑스의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 중국어파는 이 전 총리의 별세가 제2천안문 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당국이 추모 분위기 확산을 차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관영통신, 신화산 등 주요 관영 매체들도 줄곧 CCTV를 인용했을 뿐 이 전 총리의 생전 활동이나 업적 등을 스스로 별도의 기사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친서민 행보를 보인 이 전 총리 추모 분위기가 시진핑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언론 통제에 나섰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재임 시절 시진핑이 사실상 1인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한 이후에도 소신 있게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민층의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가 하면 2020년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유공명의 월 수입은 1,000위엔 약 18만 원 정도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세를 내기조차 힘들다고 말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시진핑이 강조한 4.5강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말과는 정면 반대되기도 했습니다. 퇴임 후 중국 경제 회복 둔화 속에서 오히려 인기가 이거참 총리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은 바 이 전 총리 사망으로 시진핑 3기의 독재 체제의 제동을 걸 만한 중국 내부 견제 세력이 구심점을 잃었지만 급반전 가능성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